세탁소에서 빨래나 하던 집딸이 우리 변호사 집안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3년 동안 매일 이런 모욕을 당해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예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그녀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겠어요. 그런데 한 달 후 벌어진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안녕하세요. 태양그룹 전무이사 이은지입니다. 과연 이 여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세탁소에서 빨래나 하던 집딸이 우리 변호사 집안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황정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58세의 황정숙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며느리를 차갑게 노려봤죠. 전직 법무법인 파트너답게 위험 있는 외모를 갖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뿌리 깊은 계급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은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30세의 이은지에게는 벌써 오늘만으로도 몇 번째인지 셀 수 없는 모욕이었죠. 이미 3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변호사 집안의 세탁소 딸이라니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어떻게 말하겠어? 황정숙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오늘은 특히 심했죠. 아침부터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며느리 이야기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체면이 다 깎였다고.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니? 황정숙은 찻잔을 들며 은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상품을 평가하듯 차가운 시선이었죠. 보기에도 촌스럽고 교양도 없고 이런 애가 우리 집 며느리라니 정말 창피해. 은지는 그릇을 정리하는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도자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한 건 인정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세상 사람이야. 황정숙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태민이가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자랐는지 아니? 아버지는 대형 법무법인 파트너였고 나도 법조인이었어. 그런데 세탁소 딸과 결혼하다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강태민이 들어왔습니다. 31세 변호사인 남편의 얼굴에는 하루 종일 일한 피로가 역력했죠. 어머님, 은지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태민이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피로가 얼굴에 드러났죠. 잘못한 게 뭐냐고? 아들아, 너는 정말 답답하다. 황정숙이 한숨을 크게 쉬며 일어났습니다. 내 아들이 어떤 집안에서 나고 자란 사람인지 잊었니? 세탁소에서 빨래하는 집 딸이야. 그런 애를 며느리로 들여서 우리 집안이 얼마나 창피를 당하는지 몰라.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은지야, 너도 좀 생각해봐. 우리 집안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태민의 말에 은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을 드는 순간이었죠. 가슴 깊숙한 곳에서 차가운 실망이 올라왔습니다. 태민 씨,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한다고? 웃기지 마라. 황정숙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출신은 바뀌지 않아. 세탁소에서 빨래나 하는 집안에서 자란 애가 뭘 알겠니? 은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모독을 들으니 참을 수 없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인내였습니다.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 며느리가 어디 집 딸이냐고.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몰라서 죽겠다. 황정숙은 은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불량품을 감별하듯 차가운 시선이었죠. 이런 애가 우리 집 며느리라니. 생각만 해도 화가 나. 황정숙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은지는 그릇을 모두 정리하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한 건 인정하지만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요. 정직하게? 황정숙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탁소에서 하루 종일 비누 냄새와 습기에 절어 사는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그런 일이나 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니? 어머니, 태민이 제지하려 했지만 황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이제 정말 한계야. 나는 더 이상 은지를 우리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어. 세탁소 냄새가 몸에 배내가 법조인 집안에 어울린다고 생각해? 은지는 얼굴에 묘한 평온함을 띄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이 온 것 같은 표정이었죠.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네요. 은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뭐라고? 황정숙이 눈을 크게 뜨며 은지를 쳐다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은지의 반응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있는 것이 그렇게 싫으시다면 나가겠습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와 남편이 더 놀란 표정을 지었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태민이 맥주캔을 내려놓으며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잖아요. 벌써 몇 년째 같은 얘기를 들어왔는데요. 은지는 앞치마를 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세탁소 딸은 이 집에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황정숙은 입을 벌린 채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에 당황스러워했죠. 내가 정말 나가라고 했다고? 네, 나가겠습니다. 은지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태미는 그런 은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완전히 다른 아내의 모습에 혼란스러워했죠. 은지야, 잠깐만. 너 진짜야? 진짜입니다. 은지는 방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지쳤어요.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그리고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황정숙과 태민만 남았죠. 아들아, 이거 뭐야? 갑자기 왜 저래? 황정숙이 당황하며 태민을 쳐다봤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태민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아내가 갑자기 변한 것 같았죠. 방 안에서는 은지가 침착하게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스쳐갔죠. 마치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이 시작되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군요. 은지가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자신감이 묻어 있었죠. 그때 은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태양그룹 비서실장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은지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이사님. 은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조심스러운 며느리가 아닌 당당하고 전문적인 목소리였죠. 준비 완료됐습니다. 내일 아침 첫 임원회의에서 보고받겠습니다. 은지는 짐을 정리하며 계속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인사 발령은 어떻게 됐나요? 거실에서는 황정숙과 태민이 여전히 은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방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거실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지는 여행용 가방 2개를 끌고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정장 바지, 그리고 깔끔하게 올린 머리가 어딘지 모르게 달라 보였습니다. 정말 나간다고? 태민이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다 말고 물었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네, 정말 나갑니다. 은지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시원해 보이기까지 했죠. 황정숙은 소파에서 팔짱을 끼고
은지를 쳐다봤습니다. 어젯밤 한 말을 후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 나가. 어차피 이 집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어. 은지야, 그런데 갈 곳은 있어? 태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도 진심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것 같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은지는 가방 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서 한다고? 세탁소 딸이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겠어? 황정숙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은지는 현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태민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은지야, 잠깐만. 뭔가요? 은지가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태민은 서재에서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이혼 서류였죠. 이거 작성해 둔 거야. 태민이 서류를 은지에게 내밀었습니다. 벌써 준비해 두셨네요. 은지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차분히 받아들였죠.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잖아. 서로에게 좋은 일이야. 태민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죠. 맞아, 아들아. 이제야 정신 차렸네. 황정숙이 의기양양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안에서 저런 애를 떼어낼 수 있게 됐어. 은지는 이혼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이미 태민의 서명이 되어 있었죠. 언제 작성하신 거예요? 어젯밤에 어머니와 상의해서. 태민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어떤 미안함도 없는 목소리였죠. 그렇군요. 은지는 가방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자유네요. 태민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어디 가서 세탁소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 우리 집안과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황정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지는 서명이 끝난 서류를 태민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그리고는 가방을 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잠깐, 은지야. 태민이 다시 불렀습니다. 아직 뭔가 있어요? 은지가 문턱에서 돌아봤습니다. 그냥 미안해. 태민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지만 이미 늦었죠. 괜찮아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은지는 문을 열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황정숙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 우리 같은 집안을 차버린 걸. 후회요? 은지가 문턱에서 멈춰서며 돌아봤습니다.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있었죠. 전 후회 안 할 것 같은데요. 뭐라고? 황정숙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다고? 황정숙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은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남은 황정숙과 태민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들아, 마지막에 은지 표정 봤어? 뭔가 이상하지 않았니? 황정숙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와 너무 달랐어요.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가 달라? 허세 부리는 거지 뭐. 세탁소 딸이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 황정숙은 손을 휘저으며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아파트 밖으로 나온 은지는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죠. 네, 은지입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전화를 받자마자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조심스러운 말투가 아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죠. 네,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전화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은지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3년이면 충분히 길었죠.
이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은지가 전화를 끊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돌아봤죠. 이제 시작이군요. 은지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감춰왔던 가면을 벗어버린 것 같았죠. 기사님, 강남 태양그룹 본사로 가주세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택시 기사가 대답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면서 은지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파트 안의 황정숙과 태민은 아직도 은지의 마지막 표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진짜 이상했어, 어머니. 마지막에 은지가 웃을 때 말이야. 그냥 허세야, 허세. 쫓겨나면서 체면 세우려는 거지. 황정숙은 그렇게 말했지만 내심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아직 모르고 있었죠. 방금 집에서 쫓아낸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은지를 태운 택시는 강남의 고층 빌딩 사이를 누비며 달려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은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은지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죠. 3년 동안 감춰왔던 진짜 자신을 드러낼 때가 온 것입니다. 택시는 강남 중심가의 50층 초고층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로고가 건물 전면에 빛나고 있었죠. 은지는 가방을 들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경비원들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경비원들의 인사에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세요. 은지의 목소리는 자연스럽고 당당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이곳의 주인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로비를 지나며 직원들이 하나둘씩 인사했습니다. 이사님, 출근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은지는 모든 인사에 자연스럽게 응했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은지는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50층 회장실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은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는 진짜 자신의 모습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비서실이 나타났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컨디션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어제도 새벽까지 회사 일을 보셨거든요.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회장실 안에서 70대 중반의 노인이 서류를 보고 있었죠. 할아버지 왔어요. 은지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죠. 우리 은지 왔구나. 어떻게 됐니? 할아버지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실전 경험 완료했습니다. 은지가 의자에 앉으며 답했습니다. 3년 동안 일반인으로 살아보라고 하셨던 과제 말이에요. 그래, 많이 힘들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았어요. 덕분에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됐거든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할아버지는 대략 짐작하고 있었죠. 이제 정식으로 회사 일 시작해도 되겠구나? 네, 준비됐어요.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전무이사로 발령 내겠다. 3년간 기다린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은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었죠. 할아버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며칠 있으면 법무법인에서 우리 회사와 계약하려고 올 거예요. 그때 제가 직접 미팅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혹시 아는 곳인가? 네, 아주 잘 아는 곳이에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알겠다. 내가 알아서 해라. 감사해요, 할아버지. 은지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죠. 비서실로 나온 은지에게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강태민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에서 미팅 요청이 왔습니다. 은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정보다 빠르네요. 언제로 잡혔나요?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좋습니다. 큰 회의실로 준비해 주세요. 은지가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는 저 혼자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메모를 하며 답했습니다. 은지는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전무이사 이은지라는 명패가 붙은 넓은 사무실이었죠. 책상에 앉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은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동안 참고 견뎌온 모든 모욕과 멸시가 떠올랐죠. 곧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은지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황정숙과 태민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 아들아. 은지가 나갈 때 표정이. 어머니, 그냥 허세였을 거예요. 쫓겨나는 상황에서 체면이라도 세우려고 한 거죠. 하지만 황정숙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며칠이 지나도 은지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죠. 동네 사람들조차 은지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은지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태민 집 며느리가 쫓겨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아줌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게 시어머니가 세탁소 딸이라고 못마땅해 했다던데. 정말 가엾더라. 그래도 3년 동안 잘 살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황정숙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약국에서, 어디를 가든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죠. 어머니,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요. 태민이 불편해하며 말했습니다. 쳐다보면 어때?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니? 황정숙은 강하게 말했지만 내심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은지는 어디 있는지 연락도 안 오네요. 태민이 궁금해했습니다. 연락 올 필요도 없어. 이제 남인데. 황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이상하게 은지가 신경 쓰였습니다. 마지막에 보였던 그 침착함과 자신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한편 은지의 친구 미정은 동네 꽃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정말 불쌍해.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더니. 미정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 은지가 집에서 나올 때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대.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보통 이런 일 당하면 울고불고 난리인데. 미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다던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 얘기 들었어. 택시 타고 갈 때도 웃고 있었다던데. 이상하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은지의 반응에 대해 의아해했습니다. 보통의 며느리라면 울며불며 매달렸을 텐데 은지는 너무 담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은지가 어디로 간 거지? 친정도 없는데.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아무도 모르더라. 연락처도 바뀐 것 같고. 은지는 마치 공기처럼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어디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죠. 며칠 후 태민은 법무법인에서도 눈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아, 집안일 잘 해결됐어? 선배가 은근히 물어봤습니다. 네, 뭐 그냥 정리됐습니다. 태민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인이 갑자기 나갔다던데 좀 이상하지 않아? 동료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태민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죠. 집에 돌아온 태민은 황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물어봐요.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우면 어때? 우리가 옳은 일한 거야. 황정숙은 여전히 강경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은지가 연락 한 번 안 온다는 게 태민이 의아해했습니다. 연락 올 필요 없다니까. 이제 남이야 남. 하지만 황정숙도 속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은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말 괜찮은지. 그런데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태민이 인터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 미정 씨네. 은지 친구인 미정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들어와. 황정숙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미정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은지 얘기인가? 황정숙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연락이 안 되거든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왜 알아? 이제 상관없는 사이야. 황정숙의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3년 동안 가족이었는데 안부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아. 세탁소 딸이 어디 가서 뭐 하든 상관없어. 황정숙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미정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미정이 나가고 난 후 거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은지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궁금하지 않다니까. 그런 애한테 신경 쓸 시간에 너 재혼할 생각이나 해. 황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은지가 신경 쓰였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보였던 그 미소와 자신감 있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분명히 평소와는 다른 뭔가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알 수 없어서 더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황정숙은 그런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계속 되뇌며 은지에 대한 생각을 지우려 노력했죠. 그러나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은 계속되었고 은지가 침착했던 마지막 모습은 황정숙과 태민의 마음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황정숙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은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라고 했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설마 뭔가 계획이라도 있었나? 황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탁소 딸이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겠어? 그냥 허세였을 거야.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은지의 마지막 표정은 허세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고 마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죠. 황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태민이 다니는 대형 법무법인에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회의실에서 김 대표가 변호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 태양그룹과 대형 법무자문 계약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요? 태민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총 계약 규모가 500억 원입니다. 우리 법무법인 역사상 최대 계약이 될 거예요. 김 대표의 설명에 모든 변호사들이 흥분했습니다. 이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법무법인이 국내 최고 기업 법무 전문 업체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당연히 관련 변호사들에게는 특별한 인센티브와 승진 기회가 주어질 거고요. 태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경쟁 법무법인들도 만만치 않아요. 특히 김앤장과 광장이 강력한 라이벌이 될 거예요. 김 대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룹과의 관계가 중요할 거예요. 그 그룹 담당자가 누구인데요? 태민이 궁금해했습니다. 태양그룹 전무이사입니다. 최근에 임명된 젊은 임원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김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변호사들이 이 프로젝트에 매달리기 시작했죠. 태민은 집에 돌아와서 황정숙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큰 기회가 왔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흥분해? 황정숙이 궁금해했습니다. 500억짜리 계약이요. 이거 따내면 제가 승진은 물론이고 보너스도 엄청날 거예요. 태민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도 이제 좀 여유로워지겠네. 황정숙도 기대에 찼습니다. 네. 이 계약만 성사시키면 아파트도 더 큰 곳으로 이사할 수 있을 거예요. 태민은 벌써 성공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황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저도 이 분야에서는 나름 경험이 있잖아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예요. 태민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법무법인에서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태민 씨, 이번 프로젝트 팀장을 맡아주세요. 김 대표가 태민을 불러 말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태민은 기뻐했습니다. 책임이 무거운 만큼 성과도 클 거예요. 열심히 해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민은 이제 완전히 이 프로젝트에 몰두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제안서를 준비하고 클라이언트 분석도 했죠. 하지만 태양그룹의 전무이사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정보가 별로 없네요. 팀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젊은 임원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언론에 많이 노출되지 않았나 봐요. 태민이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으로는 상당히 까다롭다던데요. 네, 그리고 해외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태민은 더욱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밤늦도록 제안서를 다듬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완벽하게 만들었죠. 집에서도 계속 일 이야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정말 우리 인생이 바뀔 거예요. 그래, 아들아. 꼭 성공해야 해. 황정숙도 간절했습니다. 근데 은지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런 애가 있었다면 클라이언트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을지. 황정숙이 또다시 은지를 언급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어서 좋아요. 태민도 동조했지만 가끔 은지가 생각났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괜찮은지. 하지만 그런 생각을 금세 떨쳐버렸습니다. 지금은 이 중요한 계약에만 집중해야 했으니까요. 드디어 계약 미팅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태양그룹 본사에서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김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장소는 어디인가요? 태민이 물었습니다. 강남 태양그룹 본사입니다. 50층 건물이더라고요. 모든 변호사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태민은 집에 돌아와서 황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다음 주에 운명의 날이에요. 떨리겠다. 그런데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황정숙이 격려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될 리가 없죠. 태민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 회사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를. 드디어 운명의 금요일이 왔습니다. 태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어요. 태민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꼭 성공하고 와. 우리 인생이 바뀌는 날이야. 황정숙이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이렇게 준비했는데 못 이길 리 없어요. 태민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법무법인에서도 모든 변호사들이 긴장한 분위기였습니다. 태민 씨, 준비 다 됐죠? 김 대표가 확인했습니다. 네, 완벽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마지막으로 점검했고요. 그럼 출발합시다. 늦으면 안 되니까. 법무법인 팀이 태양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고급 승용차 안에서 태민은 마지막으로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강남에 도착하자 5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비의 웅장함에 모든 팀원들이 감탄했죠. 역시 대기업이네요. 팀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역시 성장하는 그룹이군요. 태민도 긴장되면서도 기대됐습니다. 안내 직원이 왔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오셨나요? 네, 맞습니다. 35층 회의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회사의 현대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죠. 이런 곳에서 미팅을 하다니 정말 대단한 회사군요. 김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회의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옆에는 법무자문 계약 미팅이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죠. 준비되셨나요? 안내 직원이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태민이 답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고 현대적인 회의실이 나타났습니다. 한쪽 끝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었고 긴 회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그런데 회의실 안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언제 오시나요? 태민이 안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곧 오실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법무법인 팀은 테이블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태민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죠. 정말 떨리네요. 팀원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떨지 마세요. 우리가 최고로 준비했잖아요. 태민이 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죠. 우아한 검은색 슈트에 하이힐을 신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그룹 전무이사 이은지입니다. 여성이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태민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죠. 은지. 태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김 대표와 다른 팀원들은 태민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태민 씨 아세요? 김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태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얼굴에는 차분한 미소가 있었죠. 안녕하세요, 강 변호사님. 오랜만에 뵙네요. 은지의 목소리는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죠. 너가 왜 여기에? 태민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일 때문이죠. 저희 회사에서 법무자문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든요. 은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무슨 회사? 태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양그룹입니다.
제가 전무이사를 맡고 있어요. 은지가 명함을 태민에게 건넸습니다.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죠. 이은지 태양그룹 전무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태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 대표와 팀원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태민 씨, 혹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인가요? 김 대표가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네, 전 남편입니다. 은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전 남편이라고요? 김 대표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달 전까지 부부였죠. 은지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럼, 세탁소? 태민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탁소 딸이라고요? 맞아요. 제 어머니는 세탁소에서 일하셨죠. 은지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였어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경험해 보라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었거든요. 태민은 입을 벌린 채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인데? 태양그룹 창립자이신 이 회장님이세요. 제 친할아버지죠. 은지의 설명에 회의실 앞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넌 처음부터 재벌 상속녀였다고? 네, 맞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숨겼어? 태민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3년 동안 일반인으로 살아보라는 할아버지의 명령이었거든요. 은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 3년이 끝났고 이제 정식으로 회사를 이어받게 됐어요. 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은지야, 나는. 태민이 말하려 했지만 은지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시간이 아니에요. 업무 미팅을 진행해야죠. 은지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법무법인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어보겠습니다. 태민은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자료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태민 씨, 괜찮으세요? 김 대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태민이 어렵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시죠. 은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었죠. 그동안 완벽하게 준비했던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은지의 정체를 알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회의실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태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은지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자료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은지가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김 대표와 팀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럼 저희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김 대표가 인사하며 나가려 했습니다. 잠깐 강 변호사님만 잠시 남아주세요. 은지가 태민을 불렀습니다. 팀원들이 모두 나가고 회의실에는 은지와 태민만 남았죠. 너 정말 태양그룹 전무이사야? 태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은지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 속였어? 왜 세탁소 딸인 척했어? 속인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정말 세탁소에서 일하셨거든요. 은지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후계자 교육의 일환으로 3년 동안 일반인으로 살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평범한 생활을 했던 거예요. 태민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럼 우리가 널 세탁소 딸이라고 무시하고 내쫓았다는 거야? 네, 무시하고 내쫓았죠.
은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민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3년 동안 어머님과 함께 저를 집사람 취급하지 않고. 은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요? 사랑한다면서 아내의 출신을 그렇게 부끄러워했어요? 은지가 태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태민은 할 말이 없었죠. 저를 내쫓던 그 손으로 이제 계약을 부탁하러 오게 될 줄은 몰랐겠죠. 은지의 말에 태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지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태민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이라고요? 은지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편한 상대였으니까 결혼했던 거죠. 그건 제가 재벌 상속녀라는 걸 알았으니까 다시 시작하자는 거잖아요. 은지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태민은 부정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어머님도 마찬가지겠죠. 세탁소 딸이라고 무시하던 분이 갑자기 며느리로 받아주시겠어요? 은지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은지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태민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일어서세요. 지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은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업상 관계일 뿐이에요.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시죠. 은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약건은 며칠 후에 연락드릴게요. 검토해봐야 하니까요. 태민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야, 이제 은지 전무라고 불러주세요. 은지가 단호하게 말하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태민은 혼자 남아서 머리를 쥐어뜯었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민이 황정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태양그룹으로 오세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해? 은지 때문입니다. 은지가 뭐 어떻다고? 제발 지금 당장 오세요. 태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황정숙은 서둘러 태양그룹으로 향했습니다. 50층 건물 앞에서 황정숙은 태민을 만났죠. 아들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니, 앉으세요. 태민이 로비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은지가 이 회사 전무이사래요. 뭐라고? 황정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태양그룹 창업주 손녀래요. 태민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황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탁소 딸이라고 무시하고 내쫓았죠. 태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정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으니 앞이 캄캄했죠. 그럼 계약은 어떻게 될 거야? 황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은지가. 아니, 전무가 검토해 본다고 했어요. 태민도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망했구나. 황정숙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법무법인에 연락이 왔습니다. 법무법인입니다. 네, 태양그룹에서 연락드렸습니다. 계약건으로 최종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 대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네. 좋은 소식이겠죠? 김 대표는 기대에 찼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계약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뭐라고요? 김 대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토 결과 저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에게도 귀하 법무법인의 신뢰성에 대해 문의가 있었습니다. 김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문서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 대표는 급히 태민을 불렀습니다. 태민 씨, 큰일 났어요. 왜 그러세요? 태양그룹에서 계약을 거절했어요. 김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한테도 우리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나 봐요. 태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은 맞았습니다. 은지는 태양그룹의 영향력을 이용해 다른 기업들에게도 해당 법무법인의 문제점을 알렸거든요. 며칠 지나지 않아 더 큰 타격이 왔습니다. 김 대표님, 삼성에서 연락 왔어요. 직원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기존 계약 해지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김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LG에서도 같은 연락이 왔고 SK에서도 마찬가지래요. 법무법인이 하루아침에 주요 클라이언트들을 모두 잃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은지의 한마디 때문이었죠. 법무법인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태민 씨,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팀원들이 태민을 몰아세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회사 전체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태민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민 씨, 죄송합니다. 김 대표가 태민을 불렀습니다. 왜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어요. 태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제가, 네, 이번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네요. 태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표님, 저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결정된 일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태민은 법무법인에서 쫓겨났습니다. 10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된 거였죠. 집에 돌아온 태민은 황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해고됐어요. 뭐라고? 황정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은지 때문에 회사 전체가 망했어요. 황정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뭘 그래야?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은지는 태양그룹 전무이사실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법무법인이 경영난에 처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그렇군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은지는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강태민 씨도 해고됐다고 합니다. 은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년 동안 받은 모욕의 대가를 치르는 거네요. 은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몇 달 후 황정숙과 태민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태민은 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태양그룹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컸고 은지가 조용히 압력을 넣고 있었거든요. 아들아, 어떻게 됐니? 황정숙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또 떨어졌어요. 면접까지 봤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와요. 태민은 지쳐 있었습니다. 은지가, 아니 전무가 우리를 계속 방해하는 것 같아요. 황정숙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우리가 먼저 사과하러 가자. 황정숙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아니야.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해 줄 거야. 황정숙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황정숙과 태민은 태양그룹을 찾아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약속 없이는 만날 수 없습니다. 비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약속을 잡아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황정숙이 애원했지만 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무님께서 개인적인 만남은 사양한다고 하셨습니다. 제발이요. 5분만이라도. 황정숙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태민이 황정숙을 말렸습니다. 그때 은지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황정숙과 태민을 보자 잠시 멈췄죠. 여기서 뭐 하세요? 은지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은지야. 아니 전무님,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황정숙이 간청했습니다. 할 말 없어요. 은지가 지나가려 했습니다. 제발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황정숙이 은지의 앞을 막았습니다. 사과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은지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뭘 원하세요? 황정숙이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각자 살면 되잖아요. 은지의 말에 황정숙이 절망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은지가 냉정하게 말하며 지나갔습니다. 황정숙과 태민은 그 자리에 서서 은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망했구나. 황정숙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태양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도 성공했고 회사의 가치는 더욱 올라갔죠. 전무님,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좋은 결과네요. 이대로 계속 진행하세요. 은지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반면 황정숙과 태민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민은 겨우 작은 법무사 사무실에 취직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고 황정숙은 건강도 나빠졌죠. 어느 날 황정숙은 혼자 앉아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은지가 그렇게 나쁜 애였나? 황정숙은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세탁소 딸이라고 무시했던 게 정말 잘못이었어.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은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었죠. 전무님,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입니다.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좋네요. 이대로 진행하세요. 은지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은지는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무시당하던 며느리는 이제 없어요. 진짜 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은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참고 견디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죠. 이제 진정한 승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지에게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무님, 황정숙 씨가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지는 잠시 멈췄습니다. 어떤 병인가요? 스트레스성 위궤양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래요. 은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죠. 알겠습니다. 은지가 짧게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병실 앞에서 망설였죠. 3년 동안의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지는 병실에 들어가지 않고 간호사에게 익명으로 병원비를 지불하고 돌아섰습니다. 며칠 후 태민이 은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은지, 아니 전무님,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태민의 목소리는 초라했습니다. 은지는 잠시 고민했다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죠. 어머니 병원비, 내가 낸 거야?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한 일이에요. 은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우리 정말 잘못했어.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태민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어요. 은지의 말에 태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게. 태민이 일어서려 할 때 은지가 말했습니다.
태민 씨,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봐야 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요. 태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살겠어? 태민이 카페를 나간 후 은지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이 완전히 시원하지는 않았죠. 그날 오후 은지는 중요한 발표를 위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태양그룹의 신임 부회장 임명 발표였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은지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은지 전무이사가 태양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하게 됐습니다. 기자들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부회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저는 항상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은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누구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지의 말에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특별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3년 동안 일반인으로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됐죠. 은지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가난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가난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 순간 TV를 보던 황정숙과 태민은 경악했습니다. 저게 은지야? 황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회장이 됐네요. 태민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다음 말에 두 사람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발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은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태양그룹에서는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기자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모든 사람은 출신이나 경제력에 관계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차별이 다른 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은지는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죠. 수고했다, 은지야.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3년간의 시련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은지가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그룹을 이끌어갈 준비가 됐구나. 네,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함께 온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은지가 설립한 법률지원센터의 첫 번째 변호사로 태민이 선정된 것입니다. 태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지를 찾아갔습니다. 왜 나를? 태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실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은지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고마워, 은지야. 정말 고마워. 태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뭐든지 할게. 앞으로는 사람을 외모나 출신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알겠어. 꼭 그렇게 할게.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황정숙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완전히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해진 모습이었죠. 어느 날 황정숙이 은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은지에게 정말 늦은 사과이지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세탁소 딸이라고 무시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 인격에 있다는 것을 당신을 통해 배웠습니다. 병원비까지 대주신 당신의 마음씨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앞으로는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황정숙 올림. 편지를 읽은 은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죠. 1년 후 은지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법률지원센터에서 일하는 태민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사님, 강태민 변호사가 정말 열심히 일해요.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무료 변론도 마다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은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죠. 그리고 또 다른 소식도 있었습니다. 황정숙이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어려운 가정들을 도와주고 젊은 며느리들에게는 따뜻한 조언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어느 봄날 은지는 우연히 공원에서 황정숙을 만났습니다. 황정숙은 혼자 벤치에 앉아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죠. 어머님, 은지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황정숙은 고개를 들어 은지를 봤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은지야. 아니, 부회장님. 황정숙이 일어서려 했지만 은지가 막았습니다. 그냥 앉아 계세요. 은지가 황정숙 옆에 앉았습니다. 편지 잘 받았어요. 정말 미안했어, 은지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황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은지가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걸 보니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해. 황정숙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은지의 말에 황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제야 알았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공원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은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 은지야. 황정숙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몇 달 후 은지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대학 동창인 김민수와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김민수는 NGO에서 일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은지의 과거를 모두 알고도 그는 은지의 인격과 마음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지금의 당신이 좋아요. 김민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은지는 감동했습니다. 1년 후 은지는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석에는 태민과 황정숙도 앉아 있었죠. 그들은 진심으로 은지의 행복을 축하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은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태민이 은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축하해, 은지야. 행복해야 해. 고마워요. 태민 씨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세요. 은지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황정숙도 은지에게 인사했습니다. 고마워, 은지야. 내가 우리를 용서해줘서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이에요. 은지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녁 늦게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은지는 사무실에서 마지막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죠. 부회장님,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시당하던 세탁소 딸에서 대기업 부회장까지 정말 긴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배웠죠. 바로 사람의 진짜 가치는 출신이나 돈이 아니라 인격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은지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차 안에서 남편 김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은지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차가 출발하면서 태양그룹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마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태민과 황정숙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고,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죠. 3년 동안 세탁소 딸로 살았던 시간, 모욕과 차별을 받았던 경험들이 결국 은지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은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정한 인격을 보라고. 그리고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세탁소 딸이라고 무시당했던 여자는 이제 수천억 대기업의 부회장이 되어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모두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능력을 배웠다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